면접관님들이 이력서랑 경력사항들을 보시더니 저희 회사는 현재 어린 친구를 원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말일자로 회사의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5월 31일부터 월요일에 1개, 화요일 2개, 수요일 1개, 목요일 1개 이렇게 5개의 면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면접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고 인터넷에서만 보던 그런 일을 실제로 겪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월요일에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 합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화요일 오전에 봤던, 그러니까 두 번째로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1차 면접 통과 소식을 받고 2차 임원진 면접을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죠. 왜냐면 어쨌든 첫 번째 합격했던 회사와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 연봉을 협상 중에 있기도 했고, 어쨌든 선택지가 많아야 저도 저에게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면접에 갔는데 제가 면접 대기실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앞 순서였던 면접자가 대기실로 들어오는데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경력직 면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경력직 면접에 가면요, 다들 연령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현재 필요한 연차가 있잖아요. 과장급을 뽑아야겠다, 대리급을 뽑아야겠다, 사원급을 뽑아야겠다, 이런 게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어려서 약간 의아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다음이 제 순서였기 때문에 일단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고 면접관님들이 이력서랑 경력사항들을 보시더니 저희 회사는 현재 어린 친구를 원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불렀잖아요. 제가 가겠다고 우긴 게 아니잖아요. 제 나이, 연차, 경력사항들을 분명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1차 면접을 통과시키고 2차 면접을 부르신 걸 텐데 제가 앉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니었고 상장사에 꽤 규모도 있고 인사 체계도 잘 잡혀있는 회사가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들어보니 요지는 자기네들은 헤드급을 시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빨리 쳐내줄 수 있는 주니어급을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눈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를 쳐내줄 수 있는 사원 대리급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경력이 삐까뻔쩍한 분이 오셔서 부담스럽네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뒤로도 질문을 계속 하셨고,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도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자꾸 중간에 저렇게 제 경력 사항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셔서 저도 약간 막판은 조금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실무에 관한 내용이고, 실무에 관해 궁금한 것들은 1차에서 이미 다 질문을 했고 원하는 대답을 다 들었기 때문에 따로 궁금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당황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못한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준비했는데 못한 말은 없다, 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마케팅 조직을 더 키우고 확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주니어급도 필요하지만 헤드 역할을 같이 나눠서 고민하고 실행해줄 사람을 뽑는 게 초반 마케팅 조직을 확장하고 기반을 다지는 데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는 입사를 하게 되면 과장급일 건데, 과장급은 관리직급이기도 하지만 실무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착수하는데 내 경력이 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죠. 이런 일을 나도 겪는구나. 내가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도 참 인터넷에서만, TV에서만 보는 일이고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면접 경우도 뭔가 들어가서 어린 친구를 원한다고 면전에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사실 그런 일을 겪는 것도 인터넷에서만 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 경력사항이나 이런 걸 모르고 2차로 부르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님들 회사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면접자들의 시간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도 얼마나 바쁜데요.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저는 그냥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회사 인사팀에서 최종 합격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뭐라고? 합격이라고? 그러면서 연봉은 면접 때 말씀하신 수준으로 맞춰줄 거고 입사일도 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원하시는 날짜로 맞춰주겠다. 또 그렇게 너무 나이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합격 전화를 받고도 약간 헷갈렸어요. 어쨌든 굉장히 다행인 건 제가 본 5개 면접 중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4군데서 총 합격을 받은 상태이고요. 물론 여기서 한 군데는 이제 2차 면접을 내일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최종 합격은 아닌 거고 총 3군데서 최종 합격을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제가 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제가 5개 회사 중에서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헤드헌팅만 받고 있지만 유일하게 그 회사만 제가 직접 입사 지원을 했다고 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한 군데서만 아직 어떤 면접 결과도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제일 기다리는 곳인데 물론 뭐 들어가기 쉬운 곳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실망하지 말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빨리 결과 통보가 오면 좋겠어요. 그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사실 오늘이 원래 1차 합격자 발표 날이에요. 물론 뭐 떨어져도 개별 연락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어떤 메일도 오지는 않고 있고요. 뭐 오늘 중으로 주시겠지만 또 이렇게 조금 초조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다행히도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래도 빨리 이직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집에 있으면서 집에다가는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3주 동안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주가 지나면 뭐 어디로든 나가서 출근하는 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3주가 지나면 정상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면접 합격을 받은 곳 중에서 골라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력서를 넣는 게 사실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면접을 보러 갈 때 여기는 합격하면 다니겠다 라는 회사만 면접을 봤어서 굳이 여기서 더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다만 사실 회사라는 게 아무리 회사 규모나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또 잡플래닛을 뒤져서 리뷰를 확인하고 입사를 한다고 해도 들어가서 보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사실 바로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이 회사도 뭐 사실은 나름 기업 정보를 확인했을 때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잡플래닛 리뷰도 괜찮은 회사였어서 선택의 확신을 조금 더 가졌던 건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게 있었잖아요. 물론 기업 문화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 CEO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마인드도 굉장히 직원 친화적인 그런 분이셨으나 회사가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게 뭐 기업 정보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을 테니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들어가야지만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6개월간은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기간이다.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웬만하면 다닐 거고 사실 제 경력이 여기서 한 번 더 6개월 막 이렇게 쪼개지면 그때는 다음에는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빨리 재취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로 골라보려고요. 어쨌든 너무 다행히도 7월 정도가 되면 이제 저는 다시 빚 갚는 직장인 모드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댓글로 메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씩씩하게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